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 언니예요. 제가요, 그 신혼집 실자금 3천만 원 영상에서 어떻게 3천만 원으로 매매도 하고 전셋집도 구했어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잘한 투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목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서 집을 산 것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좀 반올림을 해서 그냥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금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그 수도권에 2억 5천 정도의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냥 2억 5천이라고 할게요. 옆에 더 붙어 있긴 하지만. 근데 집을 사면 사실 취등록세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에 한 500 정도는 취등록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산 곳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한 곳은 거의 서울과 그 유명한 곳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출이 정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산 곳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70%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억 5천에 70%가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가 있고 KB 시세가 있어요. 모든 아파트는 다 이 KB 시세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실거래가는 한 2억 5천 정도였는데 KB 시세로는 2억 6천대 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억 6천에 70%를 받은 거니까 70%를 조금 더 넘게 대출을 받긴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쉽게 2억 6천에 70%를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억 8천2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필요한 나머지 돈은 2억 5천에서 1억 8천2백을 뺀 6,800만 원이 필요해요. 그 말인 즉슨 2억 5천 정도의 집을 사려면 최소한 6,80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그러니까 거의 7천만 원 돈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어떻게 3천만 원으로 집을 사냐?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4천만 원 신용대출을 더 받는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쓴 방법은 부모님이 조금 여기서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2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취등록세 낼 500만 원까지 2,5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더 받았어요. 대출이 너무 많은가요? 자, 보세요. 저희가 가진 3천만 원에 엄마가 2천만 원을 더 주셔서 5천만 원이 됐고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7,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 주택담보대출이 아까 70%가 1억 8천2백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 8천을 대출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자율을 3%로 쳐볼게요. 사실 뭐 신혼부부들의 상황에 따라서 2% 후반대에서부터 3% 초반대까지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냥 3%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1억 8천에 3%를 이제 매달 낼 돈이니까 12개월 12달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45만 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한 70%의 주택담보대출에 매달 나갈 이자는 45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부족했던 신용대출 2,500을 더 빌렸잖아요. 그럼 2,500만 원도 3%로 해볼게요. 그럼 2,500만 원을 3%를 또 12달로 나누면은 62,5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가 낼 이자가 45만 원에서 62,500원이니까 거의 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거죠. 한 달에 이자로만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한 이 집을 세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려면
이제 아파트는 그래서 층과 향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높은 층과 좋은 향은 프리미엄이 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피를 더 주고 좋은 향과 좋은 층을 골라서 샀어요. 그래서 거의 2주 만에 세입자가 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를 줬냐면 저희는 월세를 2천에 70으로 월세를 줬어요. 그러면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매달 7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크게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거의 50만 원 돈이 매달 나갈 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월세 70으로 메우고도 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결정적으로 집을 매매하고도 2천만 원의 현금과 매달 2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신혼집을 구합니다. 신혼집, 전셋집을 구한 거죠. 제가 또 수도권에 1억 2천짜리 전셋집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9천의 대출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그 9천만 원의 대출이 또 3%로 따졌을 때 9천만 원을 3%로 또 12달로 나누면은 22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셋집에 나갈 이자는 거의 한 23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매매했던 집이 이자를 다 내고도 2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걸 가지고 전셋집에 그 대출 이자를 내면 거의 한 3만 원만 매달 집으로 나가는, 그냥 월세 3만 원짜리 사는 느낌으로 신혼집을 사는 거죠. 자, 근데 대출이 9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월세 줬던, 세 줬던 집에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1천만 원의 공백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께서 1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보태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도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고 신혼여행 비용이라도 쓰라고 어머니가 1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 비어있는 1천만 원의 공백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셋집까지 마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실제로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의 3천만 원과 친정 엄마의 2천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1천만 원까지, 그럼 총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실은 매매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고 총 나갈 이자는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 요렇게 집을 투자를 하고 융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사실 그 애초에 주택담보대출 그 2억 5천대 아파트에 70%를 졌던 1억 8천 정도의 빚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자만 상환한다면 이제 매달 45만 원씩 나가는 거지만 저희는 원금 플러스 이자로 상환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원금을 한 200만 원 정도씩 갚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강제 저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갔으니까 매달 200만 원씩이면 1년에 2,400만 원을 저축하는 거고 10년이면 2억 4천을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는 게 강제 저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사실 별로 막 다 거기다가 왜 집을 샀냐고 하는 동네에 사실 집을 샀는데 그래도 1년 사이에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면 저희가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을 가지고 1년 사이에 2천만 원 이상을 벌은 거니까, 물론 이게 매도를 해야 진정으로 돈이 버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매달 월세 70만 원의 수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6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보세요. 이자 2%면 120만 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신혼집,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 되게 어려웠어요. 대출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내는 것도 막 어려운 게 많아요. 저는 사실 엄마가 많이 리드를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과정을 치르긴 했지만 지난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